표현을 해줬으면 영상적으로 좋았을 텐데. 오! 아이고, 나 축구 엄마! 아, 728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상맨입니다. 영화를 또 하나 보고 왔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볼 영화는 일단 그거부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영화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단 말이지. 호불호가 이 영화는 뭐 다른 유명한 뭐 좋은 영화들 아니면 거장들이 만든 대표작들이 대부분 그런데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그러면 니는 호가 불호가? 저는 불호에 가깝습니다. 저는 웬만한 이런 어려운 영화들 아니면 이제 거장들이 이제 각 잡고 만든 이런 영화들 대부분 안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왜 좋아하는지도 알겠는데 저는 불호입니다. 불호라고? 나는 불호. 저는 호에 가깝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호에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냥 솔직히 왜 좋아하는지도 알 것 같긴 하고라도 뭐 괜찮게 본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약간 내 어떤 철학적인 그런 신념 이런 거에도 비추해봤을 때 저는 이 영화는 불호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는 그러면 일반 영화관에서 봤는데 일반 영화관에서 봤어요? 저는 일반 영화관에서 봤고 이 영화가 IMAX로 개봉했더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뭐 IMAX는 원래 IMAX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개봉하는 게 기본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지브리 최초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최초는 아닌가? 지브리 최초 애니메이션 잘 모르겠네. 하는데 왜 IMAX로 봐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뭐 IMAX로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난 그 화면도 크고 사운드도 좋으니까 좋겠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지브리 영화다 이거. 뭐 옛날 지브리 영화 다 좋아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가 새로 뭐 개봉을 한다. 영어로 하면 5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영화마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용산 IMAX에서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현대적인 영화들 그리고 이제 뭔가 블록버스터 깨끗하고 큰 영화관에서 봐야 뭔가 되게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들은 되게 서정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따뜻해. 그런 영화들은 신촌 CGV 가면 아트하우스가 있거든. 거기 지하에 내려가면 거기 옛날에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면 되게 아늑하단 말이야. 그리고 약간 독립영화관이나 요런 데서 봐야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또 나는 영화를 보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관에 이제 찾아가고 영화관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들이랑 이런 모습들이랑 다 포함해서 그런 이제 어떤 아늑한 공간에서 보는 게 훨씬 이런 유의 영화들을 즐기기에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CGV 아트하우스 신촌에 있는데 거기서 봤거든. 나는 아이맥스로 봤습니다. 어디 아이맥스로 봤어? 진짜로? 궁금하긴 했는데요. 뭐 들은지 모르겠어. 아이맥스를 처음 봤어. 태어나서 아예. 진짜로?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인데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아이맥스를 볼 생각이 없었는데 용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잘했네. 어제? 한번 아이맥스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쌌을 텐데 아이맥스 비싸긴 했지. 아이맥스로 봤는데 일단 저는 첫 아이맥스를 경험한 사람이라서 다른 아이맥스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맥스를 보면서 어땠는지 저는 위주로 좀 얘기를 할 예정이고 난 실제로 처음 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그 정도 큰지 몰라. 처음 가봤으니까 거의 무슨 건물 이렇게 보는 느낌. 목이 아파. 근데 아이맥스 하면 또 중요한 게 자리 선정이잖아요. 여기가 딱 가운데잖아. 가운데서 살짝 요쪽에서 봤어. 살짝 이쪽에서 맨 뒤에서 봤거든. 맨 뒤에서. 그게 영화마다 다른데 제 개인적인 개통 철학에는 아이맥스 극장에서 맨 뒤에서 봐도 뭐 화면이 크니까 좋긴 한데 뭔가 좀 더 그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꽉 찬 느낌을 좀 느끼려면 G열 이상으로 뒤로 가는 거는
좀 비추하고 한 일단- B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일단 나는 그래서 그렇게 아이맥스를 처음 접하고 이 영화를 봤는데 이거는 아이맥스라서 내가 그걸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면서 작화가 어땠는데 작화 네가 느낀 게 작화? 작화는 잘 그렸다. 근데 사실 그게 옛날 그 느낌으로 잘 그렸다는 거고 요즘으로 보면 좀 촌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난 사실 지브리가 작화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 충분히 완벽했고 자기들 스타일이 지브리 특유의 그 과장된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뭐 작화가 뛰어나게 발전했다고? 그건 상상도 안 했는데 와 이번 거는 나는 내가 봤던 지브리 영화 중에서 작화가 제일 쩔었다. 그 마이토인가? 마이토. 주인공이 마이토. 진실한 사람이란 뜻이란. 그렇게 그 영화에서 대사가 나오죠. 아무 마이토가 의미 없어요. 왜 진실한 사람이죠? 마이토가 엄마가 처음에 그 불나잖아 병원에서. 몰랐지. 그래서 마이토가 막 뛰어가면서 그 불씨가 막 이렇게 막 가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는 장면 있잖아. 난 그 장면부터 미쳤다고 생각해. 와 이걸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면 이게 그런 뭐 의미에서는 작가가 엄청 대단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에 따라 좀 다른가 보다. 나는 사실 그 옛날에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 아키라. 만화책. 그게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막 버블 경제라면서 엄청 인건비도 싸다고 해야 되나? 인건비도 이제 뭐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는 이제 막 문화생도 많고 막 사람 많이 쓸 수 인력을 많이 쓸 수 있어가지고 작가가 진짜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그 시대가. 아키라가 이제 그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그때도 막 작가가 엄청나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나 혼자 거기에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 이게 뭐 그냥 뭐 많이 그린 거지 열심히 그렸네 이런 느낌이고 뭐 이 영화도 네가 이제 작가가 엄청나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감흥이 없어. 그래. 나는 그런가 보다. 일단 나는 지브리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브리 거를 거의 다 봤단 말이지. 저도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어 진짜. 거의 다 봤는데 근데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작화는 제일 최상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아이맥스를 얘기하기 뭐냐면 내가 가운데서 조금 이쪽에서 봤다고 했잖아. 그렇게 보니까 배경이 보이더라고. 배경? 그 제일 초반에 마이토가 새엄마 집으로 가잖아 이제. 가지. 집으로 가면서 그 복도가 쭉 이어지는 장면이 있고 일단 작화적으로는 진짜 최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다들 이야기하는 호불호의 영역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솔직히 아까 전에 얘기 안 했는데 방송 전에는 얘기 안 했지만 전 스토리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저 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잤어. 진짜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피곤하기도 했고 밤 11시에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 집중이 잘 안 되고 너무 뭐 그렇게 영화를 찍을 수도 있고 또 뭘 말하려고 했는지도 알겠지만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나 그래서 너무 재미없었어. 근데 나도 영화 보러 갔는데 나 앞에 있는 아저씨가 있었거든. 바로 앞에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 휴대폰 보더라. 휴대폰 보다가 결국 나가더라고. 그 휴대폰 보니까 옆에서 그 아저씨 와이프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라 하신 거야. 휴대폰 끄라고 휴대폰 끄라고. 진짜로? 그래서 이제 휴대폰 그러니까 집중이 좀 떨어진다니까. 끄고 이렇게 영화를 보시다가 결국 나가시더라고. 일단 그 스토리적으로 사실 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극호인 사람. 이 스토리 자체가? 그냥 스토리도 너무 좋았어. 스토리도. 근데 스토리가 그러면 스토리를 연출적인 설명을 좀 해봐. 이거 스토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토랑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마이토와 엄마의 관계가 아니지. 마이토와 새엄마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화의 제목을 보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걸 뭘로 봤냐면 여기에 큰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외가 쪽 고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라기보다는 그
큰할아버지와 마이토를 보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제목이 딱 맞지 않나? 큰할아버지는 어쨌든 그 외계 물질로 인해서 그쪽 안에서 세계를 만들고 있던 사람이에요. 마이토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큰할아버지가 자기 후계자를 찾고 있었다. 후계자를 찾아갖고 너에게 이렇게 마이토한테 이렇게 넘겨주려고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근데 마이토는 좀 다른 선택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큰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바깥 세상은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그런 세상으로 너는 가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만든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답고 좋다는 것이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와라와라가 있었고, 외가리, 우리가 제일 이제 포스터에도 있는 얘 외가리, 그리고 인코 대왕도 있긴 한데, 인코 대왕보다 앵무새로 난 기억하거든. 그 주민들이 앵무새가 제일 많았거든. 앵무새가 있고, 그리고 펠리컨이 있어. 펠리컨. 맞다. 펠리컨도 있었다. 펠리컨이 있고, 그리고 그 물고기 이렇게 잡아왔을 때 막 영혼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 접시 들고 와가지고 막 그거 기억나지? 걔들이 있고 한 3개인데, 여기서 펠리컨이 말하는 게 핵심이야. 뭐라 했지? 펠리컨이 그러잖아. 자기들은 와라와라를 잡아먹는다 이거. 자기들 막 올라가면서 약간 DNA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걔들이 뭐 올라가면 이제 인간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걔들을 잡아먹으면서 결국 걔가 힘이었죠, 힘이. 힘이가 불꽃 이렇게 쏴가지고 이게 막 내쫓고 이러는데, 펠리컨이 그쪽에 한 마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마이토한테 바로 빨리 죽여달라 이러면서 하는데, 자기들 처지를 얘기하잖아. 걔들 잡아먹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앵무새처럼, 앵무새들 보면 자기들 요리하니? 아, 맞다. 자기들 막 식당에서 요리하고 이러는데, 자기들은 그렇게도 안 되지. 잡아먹을 게 와라와라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약간 비참한,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하잖아. 그 큰할아버지가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세상도 사실상 자기가 유토피아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은 유토피아도 아니었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 큰할아버지와 마이토의 그걸 보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말이 제목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인데, 우리 영화에서는 일본어는 내가 알기로는 일본판은 그대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은이 그대들 은이 붙었어. 근데 어쨌든 그거의 내용을 읽고 토대로 이제 이렇게 거의 뭐 미야자키 하야가 새로 쓴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적인 부분도 난 참 재밌었고, 역사적인 게 많다 사실. 보면 그 아버지도 보면 돈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쟁이 났어, 돈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인물들 이런 것도 보면 역설적인 게 진짜 많지. 뭐 저는 제 그냥 감상평을 얘기하자면, 불호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저 모든 영화들을 볼 때 어쨌든 이게 대중문화잖아요. 대중문화잖아. 이 대중문화와 뭐 일반 예술 작품이랑 이제 경계가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보통 우리가 일반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은 대중문화란 말이에요. 대중문화들은 기본적으로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 그걸 넘어가면 예술작품이 되는 거고, 그렇지. 예술작품을 이제 소유하고 싶거나 아니면 즐기고 싶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만약에 너무 예술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버리면 영화나 뭐 미술작품이나 이런 게 인기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그냥 작품으로서만 그 인정을 받고 돈이 안 되겠지.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영화들을 볼 때마다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직관성이야. 나는 모든 대중영화들은 직관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 딱 봤을 때 재밌다. 우리는 항상 영화를, 공포영화든 뭐 코미디 영화든 멜로 영화든 다 재밌다 재미없다로
판단하니까 그냥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영화들이 다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이게 재밌냐? 라고 보면은 저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직관적으로 재미가 없어. 뭐 물론 이제 안에 뭐 품고 있는 영어로 여러 뜻이 있고 또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80살이 아마 넘어가지고 맞아, 80 넘어. 자기 마지막 작품이기도 해서 자기가 혼을 다 불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었겠지. 뭐 이거 콘티 짜는 데만 3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서 마지막 이제 이 지구에 뭔가 하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는 느낌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영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예술 작품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대중 문화로서 이 영화의 기능은 잘 못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약간 이 영화는 뭔가 좀 자서전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있어. 이게 저는 음악 전공이라서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음악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뮤지션이라든지 아티스트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과 대중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잖아. 난 영화도 마찬가지라 생각해. 영화도 어느 정도 대중성, 네 말대로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표현하려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나는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게 딱 잘 적절히 버무려진 것 같았거든. 그래서 지브리 영화들이 보통 보면 어린애들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좋았는데 그런 거였는데 이 영화는 어린애들 보면 모를 거야 아마. 이게 문제가 이거 전체 관람가거든요. 근데 전체 관람가구나. 말이 전체 관람가고 당연히 뭐 야한 장면 없고 폭력적인 장면 없으니까 애들도 봐도 되지만 이거 애들이 봐서 뭐 할 거야? 이해 못한다. 이거 사실 제가 볼 때 난해한 정도로 보면 15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5세 이하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넘어서 즐길 수가 없어요. 맞다. 성인들도 이 영화를 내가 볼 때 절반 이상은 즐길 수도 없고 보는 게 돈 낭비,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 영화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영화라는 그 상품이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뭐 보통 데이트할 때 가거나 가족끼리 영화 보러 가거나 이렇게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가격이 쌌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집에 OTT 서비스도 잘 돼 있고 웬만한 건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그렇다고 뮤지컬처럼 엄청 비싼 매체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혼자 한번 영화관을 가면 시간을 때우지만 조금 돈을 투자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크거든요.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래가지고 15,000원 정도 내고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유명한 영화 미야자키 하면 추억도 많으니까 영화를 보러 갔다. 근데 이렇게 난해한 영화를 틀어버리면 사람들은 이제 욕을 할 수밖에 없지. 그 점에서 불호로 다가올 수 있다. 굉장히 웃긴 게 이 영화가 그렇다니까? 이 영화가 곱씹어 보면 필요 없는 장면이 또 없어요 또. 그건 맞아. 필요 없는 장면은 없어요. 나름 편집도 잘했고 나는 영화 다 보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내가 중간에 지루하다 생각했을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내장 가는 장면 있잖아요. 나 봤다. 그 장면이 전면서도 봤다 이거. 그 장면이 굳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뭘 위한 장면이었지? 내장을 갈라서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생물들도 있다 이 세계에서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사실 간결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뭐 필요한 장면이라 생각했고 나는 키리코 이 영화가 그리고 보면 셀프 오마주가 되게 많잖아. 셀프 오마주. 그래서 나는 키리코가 이제 그 마이토한테 너가 뭘 해, 너가 이렇게 잘라 뭐 해 이렇게 시키는데 거기서 난 센가치히로 보이더라고. 센가치히로에서 보면 이제 막 그 온천물 이렇게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약간 오마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그 장면을 넣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셀프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보였지. 희미가 외가리가 어디 지나가려고 이제 가는데 외가리가 쟤들 앵무새들
대장장이를 잡아먹은 것 같다고. 자기가 유인할 테니까 너 그거 지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외가리가 유인하고 도망가고 마이코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앵무새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막 안내해주는데 뒤에서 칼 막 이렇게 숨기고 있고. 거기서 이제 희미가 불꽃으로 팍 등장해가지고 걔들을 이제 다 도망가고 불꽃에서 손 내밀어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디로 딱 이동해서 나오는데 그 이동해서 나오는 그 장면도 난 보면서 이거 하울이다. 하울에서 보면 캘시퍼라고 나오는데 불꽃이에요. 불꽃 캘시퍼가. 캘시퍼가 그 사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움직이는 성의 동료군인 거죠. 캘시퍼가. 근데 걔가 딱 나왔을 때 그 있는 아궁이 모양 자체가 캘시퍼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요리하고 있는 거 그건 맞네. 그래서 아 이런 오마주들이 참 재밌는 게 많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필모를 쭉 따라온 사람들은 다 보이는 그런. 그렇지. 새엄마 나츠코가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데 종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종이 막 얼굴 막 들러붙어갖고 이렇게 딱 빼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 종이들도 센가치히로에 나왔던 이제 하쿠 공격하는 종이들이랑 똑같더라고. 그렇네. 하쿠 공격하는 종이들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그런 느낌도 하고 그리고 앵무새들도 자세히 보면 내 기억에 맞나 모르겠는데 앵무새들 배에 여기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무늬가 있어. 세 개. 무늬가 세 개 있어. 무늬 세 개 토토로 아이가? 무늬 세 개? 토토로에 무늬가 이렇게 있나? 토토로에 무늬가 이렇게 있다. 맞겠지 뭐 근데. 그래서 우마주라고 하면 잘 안 맞네. 그래서 나는 그런 우마주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덜 지루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나는 그리고 아예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 좀 달랐거든. 마지막 작품이라는데 최대한 진짜 곱씹어야겠다. 영화를 보면서도 최대한 내가 이거를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호쪽에 좀 더 가까운 걸 수도 있어. 얘가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외가리가 나타나서 외가리는 그냥 돌아다니는 건데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것 같고. 야, 그 혹시 자기가 머리 때리면서 그 약간 그 뭐 나가가지고 지가 헛것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탑도 모든 게 다 그 자기가 헛것본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저게 나중에는 그렇지. 그 탑이 무너지면서 그 앵무새나 이런 게 나오면서 아빠랑 자기가 실제로 만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꿈에서 깨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현실이랑 이게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난 생각 안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기 때문에 재밌더라고 그게. 그리고 외가리가 그 얘를 유혹을 해서 얘가 안에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막 때렸는데 그거 그냥 부수고 가서 이제 뭐 오라고 하니까 밑에 잉어들인가 와가지고 막 가자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세암 나츠코가 이제 활 쏴가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나는 저걸 보면서 제가 현실에서는 물에 빠졌구나. 근데 미쳐가지고 나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얘는 자기네 이제 외가리 잡으러 갔다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실제로 연출도 니도 봤겠지만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물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연출. 그래서 나는 그래서 막 뭔가 내 추리가 맞나 이러면서 재밌게 봤어. 그러네. 거기까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어려운 수준으로 그 정도 느낌으로 쭉 갔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 이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너무 그쪽으로 그 이제 내 그 당시 생각에는 마이토의 상상의 영역이 너무 현실화되면서 그쪽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지더라고. 이게 뒤에 밖에 있는 어떤 아빠의 시점, 실제 현실에서 이거랑 이렇게 중첩해서 보여줬으면 조금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는 관객 입장에서 그러면서 좀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이 그 탑 안으로 들어간대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난해했던 것 같아요. 첫 그 15분인가 20분인가 그 정도까지는 옛날 미야자키 하야오 거보다 훨씬 좋았어. 왜냐면 네가 말한 대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색채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잘해. 스토리도 뭐 엄청 어렵진 않은데 약간 우울하고 내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 약간 우울한 거. 약간 우울하고 약간 수치한 느낌도 많이 나고 또 뭔가 호숫가나 이런 거 자연적인 것도 많아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였으면은
역대급 작품이 나올 만했는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 영화를 망쳤다고 생각하고. 굳이 힘이 나왔을 때 걔 이렇게 불꽃 쏘는 거 보고 바로 눈치챘거든. 아, 엄마네. 아, 진짜로. 100%. 나는 그 불꽃이랑 엄마랑 뭐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쟤네들이 문을 열잖아, 이렇게. 따로. 따로 여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 다른 시간대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 시간대가 다른 거지. 얘는 현재로 가는 거고, 얘네들은 과거로 희미는 과거로 가가지고 마이토를 낳으러 가는 거다. 근데 거기서 되게 난 좋았던 게 뭐냐면 희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불타 죽는 거는 알지만은 맞아. 그래도 나는 너를 낳을 거야.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딱 하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바로 그 제일 처음 내가 말했던 그 장면 있잖아. 불타가면서 이렇게 안녕 하는 거. 거기서 그걸 이제 이미 그때 알고 죽은 있는 희미는 과거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을 만난 거야. 너무 싫다.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 와, 난 그렇게 딱 바로 그렇게 연결을 보니까 빡대니까 미친. 그렇네. 그렇게 보면 그렇네. 근데 그건 꿈에서 그런 거 아이가? 꿈인지 현실인지 마이토의 꿈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죽으면서도 후회 없이 아들한테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어. 그렇게 딱 그게 딱 우리가 딱 연결되면서 와, 그렇네. 미쳤네.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하울에서도 나왔던 거야. 하울에서도 보면 하울이랑 그 할매 이름 못 기억 안 나네. 나 하울 움직이는 상은 안 봤어요. 안 맞네. 그 할매한테 뭐 미래에서 만나 이렇게 막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영화 제일 초반에 보면 하울이랑 그 할매랑 딱 만났는데 하울이 딱 어깨 잡으면서 드디어 찾았네 이러고. 근데 그걸 처음에는 우리는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대사에 치킨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네. 숨겨진 뭐 그런 뜻이. 그래서 난 희미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장면도 참 너무 좋았고 좋은 장면이 난 너무 많아. 나는 이 영화를 극호할 수가 없다. 지금도 어떠냐면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존나 재밌었던 것 같아. 또 무슨 평양냉면처럼 평양냉면처럼 진짜 이게 보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게 그런데 곱씹을수록 괜찮아요. 이게 영화가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영화 자체가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는 거지 나는.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려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 메멘토 영화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메멘토라고 하면 어렵잖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전에 레오 까락스의 홀리모토스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스토리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 중간에 뜬금없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게 흐름이 자꾸 끊기는 거죠. 그리고 저게 왜 나와? 이런 장면이 우리가 나오면 그거를 차치하고 또 다른 장면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딴 생각을 하거든 원래 사람들이. 저녁 뭐 먹는 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고 영화 보고 나오면 잘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영화 스토리 자체는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뭐 메멘토나 또 어려운 영화 뭐 많이 있으니 뭐 곡성이나 아니면 버닝 이런 영화들에 비하면 머리 좋아야 볼 수 있는 영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장면마다 솔직히 좀 한 번씩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고 싶다는 자기만의 그런 필이 오나? 니는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그랬는데? 왜 거기로 그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왜 나츠코 엄마가 누워있고 나츠코 엄마가 그 공간 어딘가 있는 건 알았는데 나도 왜 하필이면 그 공간에 누워있고 그리고 왜 이거를 이제 그 어떤 공간이나 뭐 큰할아버지가 만든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 자체가 이제 그 두 사람 떼어놓고 싶어 한다 얘가. 그렇지.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그런 종이를 써서 이렇게 떼어놓는 건지
이거는 장면마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엄마도 그러니까 나치코지. 나치코도 홀려서 들어가는 거잖아. 첫 번째가 알지. 근데 그걸 생각해봐야 돼. 우리 그 큰아이가 마이크한테 그러잖아. 나는 내 후계자를 만들고 싶다. 후계자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의 세상이 불안정하고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잖아. 그러면서 그 마이크한테도 새로운 블록을 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해석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할매가 왜 불렀을까? 후계자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손녀 딸이 임시한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토가 안 됐을 경우에 후계자를 그 안에서 키워가지고 후계자를 그거를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그 애를 이제 불러가지고 거기서 애를 놓게 했다가 그냥 나의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마이토를 어떻게든 안치고 싶어서 인질로 삼고 싶은 거죠. 나츠코를.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이 아닐까. 요거는 동엽이는 지금 그 스토리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고 나는 장면에 대한. 그냥 왜 말 그대로 왜 저런 장면이 나오나? 최악의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뭔데? 저는 초반만 좋고 나머지는 다 별로라고 했으니까 최악의 장면은 이 난해하고 모호한 영화에서 굉장히 직관적인,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직관적인 걸 하나 쓴 게 있어. 근데 나 너무 싫었는데. 뭐예요? 이제 마이토가 나츠코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게 있대요. 이게 뭔지 알겠는데 그거 약간 심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심파 비슷하게 만든 감동 느낌이지. 감동적인 장면이다 얘가. 엄마를 받아들이는 거다 얘가. 난 근데 그걸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적으로 아주 심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막 때려놓으려고 하니까 나치고 엄마 이렇게 하는. 나 이게 너무 싫더라. 근데 그 장면은 너무 시간적이야. 그 장면은 그리고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를 왜냐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마이토가 엄마라고 인정을 안 해. 인정 안 했지. 인정하기 좀 힘들지 사실. 그리고 문병호라고 했는데도 인정 안 가다가 한참 돼요. 그냥 차갑게 대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엄마라고 하는 게 갑자기 얘가 뭔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엄마.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엄마로 받아들였다 이럴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원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저도 그런 입장이 돼보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 살다 보면 그렇지. 하루하루 이제 점점 친해지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내뱉진 않아도 그런 교류가 있으면서 이제 내적 친밀감이 먼저 생기고 나서 이제 실제로 받아들인 거네요. 어떤 관계든 간에. 근데 그걸 갑자기 한순간에 사실 그게 좀 표현하기가 내 생각에는 귀찮았던 것 같아. 이렇게 길게 제작 기간을 갖고 있으면서 귀찮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뭔가 그 안에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그거를 좀 더 그 엄마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표현을 해줬으면 영상적으로 좋았을 텐데 아이고 나축구 엄마. 나중에 계속 나축구 엄마라고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제 평은 나는 진짜 주관적으로 내 소신대로 얘기하자면 5점 만점에 10점 만점? 5점 만점에 2점. 난 이 영화 근데 또 볼까? 보면 저는 집에서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는 그렇게 큰 극장 가서 볼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집에서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2점. 5점 만점에 2점. 별 2개. 별 2개.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나는 아시겠지만 나는 5점 만점에 4점 주고 싶어. 5점은 아니네. 5점까지는 아니고 나는 개인적으로 오펜하이머보다 더 생겨. 오펜하이머보다? 그러니까 그냥 저의 취향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너무 나는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너무 좋아. 진짜 그 연출도 좋았고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거에 대한 것도 다 너무 재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포터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극혐이라고 좀 그렇고 별로 진짜 안 좋아. 반지의 제왕은 보려고 했는데 안 봤나?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봤어. 어. 그러니까 극장에서 봐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집에서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 한번 몰아봐야 되겠다. 이러면 1편 보다가 30분 보다 끄더라고 내가. 이게 길지? 아니 길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고 기계 나오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 요정 나오고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막 호빗도 있대요. 프리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봤는데 극장 가서 봤는데 별로 안 좋아해. 판타지를 내가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고 그런가 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르가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붉은 돼지도 좋아하잖아. 돼지가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동물이 말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에 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재밌는 영화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하고 하여튼 너무 판타지가 많이 들어간 그런 걸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붉은 돼지 조금 평탄하고 그냥 뭐 소소하고 이런 영화를 좋아하고 일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걸 좀 좋아하고 이렇게 판타지성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내가 볼 때 가면 갈수록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판타지 영화 되게 많았거든. 인기도 많고. 그치. 갈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 콘텐츠 이런 거 좋아하고 있대가. 그리고 영화들도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나 T적인 영화. MBTI의 T적인 영화들이 있대가. 뭔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게 점점 인기 많아지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요즘에 이런 판타지성이 많은 영화들은 안 좋아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나도 그렇게 되는 거. 나는 원래 성향이 그런 거 같고. 상상력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이제, 방금 네가 말하면서 내 느낀 건데, 난 판타지를 좋아하는 이게 성향 차이. 동엽이 진짜 판타지에 친숙하고, 좋아하고. 판타지적인 것도 좋아하고, 나는 뭐, 시나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반지의 제왕도 난 상당히 재밌게 봤었고, 여튼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이제 판타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판타지적인 걸 좋아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싫다면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고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팬이라면 봐도 되지만은 이전 시리즈랑 이전 지브리랑은 좀 다른 결로 봐야 돼요.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중에 넘버원은 나한테는 붉은 돼지고 통틀어서 지브리 스튜디오 안에서 통틀어서 넘버원은 추억의 많이에요. 추억의 많이 이거는 처음 알았네. 이 영화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처음 알았네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가 아니고 감독 이름은 요네바야시 히로마사인데 이 사람이 마루미테 아리에티 방금 돼 있던데.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몇몇 우리가 아는 영화들을 만든 감독이고 근데 사실 지브리 스튜디오에 성공한 감독이 없어. 그냥 다 뭐 한두 개씩 조금 흥행하고 다 사라진 뭐 그런 감독들인데 추억의 많이는 어찌 보면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가 엄청 서정적이고 안에 이것도 약간 판타지성이 가미돼 있긴 한데 심하지 않고 그리고 멜랑콜리하다 해야 되나? 영어 표현 중에 멜랑콜리한 게 약간 가슴이 몽글몽글한 그런 게 있거든. 그런 느낌이 2시간 내내 지속이 돼. 그리고 이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되게 나는 슬픈 영화 봐도 별로 슬프지 않거든요. 별로 눈물도 없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영화 보면서. 진짜? 약간 냉혈한인데 이 영화 보면서 당연히 울진 않았는데 엄청 몽글몽글한 느낌. 그 몽글몽글한 느낌이 난 되게 좀 좋더라고. 난 좀 좋거든. 좀 비 오는 날씨도 좋아하고 바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 보면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스토리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지브리 스튜디오와 비슷하게 이제 뭐 자기 알고 보면 자기 할머니, 알고 보면 자기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있대가 약간 그런 내용이야. 이것도 비슷하게 자기 딸이랑 뭐 아빠랑 같이 어디로 이사 가는데 보통 그렇대. 이사 가가지고
어떤 환영이라 해야 되나? 만났는데 알고 보면 어떤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스토리도 엄청 좋고 잔잔한 스토리에 조그마한 뭐 반전 이런 것도 있고 혼자 밤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지금도 보고 싶은 제 인생 한 10편 고르라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강추하는 영화고 많은 사람들이 안 봐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M입니다. M? 드라마? 네. M 뭐 M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M이가 M 알파벳 앱? 알파벳 M. 강동원 나오는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네. 우리나라 영화. 근데 M이 나왔을 때 대욕을 쳐먹었거든요, 진짜로. 영화가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영화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진짜 굉장히 독특해요. 좀 많이 독특해. 그래서 아마 니 같은 경우는 보면 싫어할 거다. 저 이런 영화 안 봅니다. 인생 짧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거기 이현이가 나오는데 이현이가 강동원한테 그렇게 말해. 강동원한테 담배를 주면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이야기해봐요. 속 시원하게 풀어봐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강동원이 담배를 탁 받아갖고 성냥불에 내려가고 담배를 탁 이렇게 핀단 말이야. 담배 피는데 이현이가 거기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깔깔깔깔 웃어 막. 깔깔 웃다가 갑자기 막 너무 잘생겨서 갑자기 막 울어. 울다가 또 깔깔깔 웃다가 뒤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장면 보고도 이게 뭔 소린가 싶잖아.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난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현이가 처음에 그랬잖아. 담배 연기를 이렇게 뿜어내지 다 뿜어내봐. 담배를 피신 분은 알겠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 안에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 거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담배 연기로 다 표현하. 난 그런 표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 영화 그래서 난 재밌었어. 그렇네. 근데 이 영화는 망했습니다. 망했더라. 평점이 엄청 안 좋아요 지금. 망했는데. 평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보는 것도 만약에 저희 영상 보시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면 영화 M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그러면 네. 일단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원작 책을 어머니한테 선물을 받았대요. 맞아. 그런 정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영화는 사전 홍보를 전혀 안 했던 영화 중에 하나. 그것도 그렇지. 더 퍼스트 슬램덩크처럼 그 정도? 반전주의자는 맞는 것 같더라고. 반전주의자일 수밖에 없지. 미야자키 하야오는 전쟁을 겪은 사람이니까. 혹시 자기 어머니도 이 영화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 순간 지금 그건 모르겠다. 불확실한 정보를 그렇게 아마 마이토 자선적인 영화일 수 있어. 이 영화가 큰할아버지는 마이토가 자기일 수도 있어. 일단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에 또 저희가 영화를 보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고 눌러주세요. 부산맨 다음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뿅.